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비트코인 아마존 시가총액 2.3조 달러 추월했다. 세계 5위 자산으로 등극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그 소식들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고공 행진으로 드디어 이제 아마존까지도 따라잡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비트코인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7일 연속 매수세에 힘입어서 월요일 세계 시가총액 기준 5번째로 큰 자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사상 최고가를 이제 경신을 했는데 지금은 다시 또 조정이 살짝 나오긴 했지만 일주일 동안 거의 13%나 급등을 하면서 122,579달러까지도 갔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2.4조 달러. 하나로는 3,316조 8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지금 아마존의 2.3조 달러, 은의 2.2조 달러, 알파벳의 2.19조 달러를 추월한 수치입니다. 정말 어마무시하죠. 그 유명한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 구글이죠. 그리고 은까지도 넘어서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어디까지 갈지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정말 놀랍습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당시 기준으로 기술 대기업 애플보다 약 7억 3천만 달러, 약 1조 86억 원 낮은 수준임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애플 시가총액도 깨지 않을까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은. 비트코인의 세기록 경신은 이 기관 채택 증가 시기와 이제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데요. 6월 5일 이후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 수는 2배로 늘었고 현재 265개 이상의 기업이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 124개 이제 기업에 불과했는데 총 350만 개의 비트코인이 기업 트레저리에 보관되어 있고 이 중 85만 3천 BTC 85만 3천 개는 상장 기업이 가져갔고 140개 이상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상장 기업이 가져간 것들이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이제 사들이는 것도 있고요. 둘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아무튼 기관들, 이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세로 인해서 지금 이런 상승장이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메타플래닛 CEO가 한국 기업 SGA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메타플래닛이라면 이 일본의 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으로 가장 유명한 1위 회사이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소라벤처스라는 회사와 함께 투자를 이 한국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살펴봤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이야기 해드렸어요. 이 소라벤처스라는 회사가 있다. 이게 홍콩 사람이 이제 홍콩 기반으로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아시아에 이제 퍼뜨리고 있다. 그게 이제 최초가 메타플래닛이었고 메타플래닛에 이걸 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 구조나 뭐 비트코인을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자금을 마련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뭐 투자를 받고 투자를 하기도 했고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메타플래닛을 1000% 이상의 이제 수익을 나게 만들었죠. 그게 이제 소라벤처스라는 전문 벤처 캐피털입니다. 웹3 블록체인 전문 벤처 캐피털인데요. 요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회사에 이제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한번 전해드렸었어요. 이 소식이었는데 한 상장자와 이제 비트코인 편입 전략을 논의할 것이다. 한국에 와서 이 소라벤처스의 CEO인 제이슨 팡이 이제 한국 기업과 협력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 중에 하나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2, 3개월 내에 이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보고 한번 알려드리겠다 했는데 지금 이제 7월이니까 딱 2개월 만에 지금 이제 나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물밑 작업은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건데 그 기업이 지금 SGA라는 한국 기업인 거죠. 이 회사가 이제 소라벤처스라는 회사는 이미 메타플랜이 비트코인 매입 전략을 여기서 도왔다라고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똑같이. 그래서 메타플랜의 보유 물량은 6,796개였는데 1만 개가 넘었어요. 지금 벌써 1만 5천 개가 넘었습니다. 21만 개를 지금 목표로 지금 달리고 있어요. 메타플래닛은. 메타플래닛 주가 같은 경우는 1년 새에 1880% 넘게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의 상장사도 같은 전략으로 지금 이런 주가 상승을 올리겠다라고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 투자사도 여기에 같이 들어왔다고 해요. 이 강성부 펀드로 알려진 KCGI 전략적 투자자로 이제 나섰다고 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경영 효율화, 성장 기업 투자에 특화된 운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소라벤처스가 운영하는 이 아시아 스트래티지 파트너스가 SGA의 최대 주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거고요. SGA는 이제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해외 투자 및 파트너스들과의 협력을 채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SGA 솔루션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정보기술 보안 선도기업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대요. 토큰 증권 기업인 펌블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블록체인에 친화적인 기업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향후 신사업 추진과 함께 관련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해 기존 사업과 신사업의 균형 성장을 이루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GA는 이제 교육 정보화 전문 기업이다라고 여기서 나오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아마 가져갈 거예요. 이 회사도 똑같이 이 전략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또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SGA 차트인데, 이게 뭐 소식 나오자마자 상한가를 지금 벌써 2번이나 치고 이미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뭔가 알 소식이 이미 있었거나 아니면 기사를 통해서 뭔가 알 가능성도 있었겠죠. 뭐 그건 추측이고 아무튼 너무 빨리 지금 이미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일찍 전달해드리고 싶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이 미리 이때만이라도 좀 전달을 해드렸으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투자하시는데 참고가 빨리 되셨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너무 상한가로 지금 팍팍 치고 올라가 버려서 국내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생각보다 크진 않거든요. 규모가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라고 해봤자 이제 비트맥스가 지금 최대인데 비트맥스 가지고 있는 개수로 왔자 몇백 개 정도 수준이고 국내에 이제 1000개 이상이 하나도 없어요. 이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들고 있는 기업이 상장사 중에 국내 상장사 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나올 가능성들도 있어 보이고요. 지금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이미 1만 5천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것까지는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시가총액도 낮고 뭐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 이하로는 내려갈 수는 있지만 한 1000단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에 대한 국내에서 이제 투자하는 기업 중에 아마 가장 많은 기업이 될 가능성,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할 가능성들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주식을 추천해 드릴 수는 없고 지금 현재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나중에 뭐 조정이 오면 그때 한번 뭐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갑작스럽게 이제 잡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 비트코인 뛰자 날았다. 코인베이스 시총 1000억 달러 돌파. 국내 기업도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를 하고 있지만 이제 비트코인 관련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이 정말 다 이제 올랐어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코인베이스 주가도 한 달 동안 50%나 급등을 하는 양상들이 나왔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5월 19일에 이미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됐었었죠. 그래서 암호화폐 기업은 최초로 이제 벤치마크 지수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번스타인은 최근 이제 목표 주가를 51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코인베이스를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의 아마존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1위잖아요. 이제 코인베이스가 외국에서는 좀 사용하기 어려운데 미국 내에서는 그래도 확고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 바이낸스와 지금 이제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바이낸스가 지금 미국에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로비도 많이 하고. 과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메소곤 비트와이즈 최고 투자 책임자는 코인베이스의 미래가 1조 달러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는 지난 5월 X 게시물에서 현재 1000억 달러 이하로 평가된 기업 중 1조 달러 기업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을 꼽자면 610억 달러 수준인 코인베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뭐 수익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거래가 증가하면 할수록 수익률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캐시우드, 비트코인 대신 이더리움에 베팅하나라는 소식도 있는데요. 캐시우드, 아케어 인베스트먼트의 이제 CEO 캐시우드가 최근에 이더리움의 제로 지식 증명 기반 레이어 1 확장 전략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기술적 세부 사항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이더리움 재단이 제시한 이 확장성하고 프라이버시 강화 계획이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발언은 이더리움 재단이 최근 발표한 HK-EVM을 이 베이스 레이어에 통합하는 로드맵 이후에 나온 것인데 향후 네트워크 처리 속도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언은 그간 비트코인 중심의 투자를 고수해온 점을 감안할 때 더욱 눈길을 끌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캐시우드가 어느 정도 이더리움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쪽에도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더리움에도. 과거에는 비트코인만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더리움을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가 이더리움에도 어느 정도 투자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투자를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네, 최근에 이더리움에 대한 그 감이 아주 좋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투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또 그 인베스트가 하나가 또 추가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드가 이더리움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크인베스트의 핵심은 지금 비트코인 ETF가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뭐 코인베이스나 관련 주식들도 이제 이미 들고 있긴 하지만 이쪽이 메인인데 이더리움이 이제 포트폴리오의 핵심 자산은 원래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좀 바뀔 가능성, 이더리움에도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 가능성들이 보인다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코인시어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 상품 투자가 지금 운용자산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주도로. 최근에 이제 디지털 상품, 투자 상품의 주간 자금 유입이 37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최근에 자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이로 인해서 운용 자산은 사상 처음으로 2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2110억 달러라는 새 기록을 세웠습니다. 운용 자산이 사상 최고치를 이제 처음으로 찍은 거예요. 280조 원입니다. 코인시어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주간 자금 유입은 13주 연속 순유입이고 누적 유입액은
218억 달러. 올해 들어 누적 유입액은 226억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7월 11일 하루 동안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유입 규모를 나타내면서 시장의 열기를 반영했다라고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비트코인도 27억 달러가 유입됐고요. 이더리움도 9억 9천만 달러나 입금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왔고 비트코인에는 3조 7,800억.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총으로 따지면 실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거의 비할 바가 아닌데 이 자금 유입 규모로 보면 거의 뭐 2배 차이밖에 안 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더리움의 자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더리움은 12주 연속 유입세를 하고 있고 총 운용 자산의 19.5%나 이제 들어온 겁니다. 같은 경우 비트코인의 유입 비율은 이제 9.8%.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유입 자산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온 것이고요. 이더리움 9억 9천만 달러, 솔라나 9,26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차이도 굉장히 크죠. 10배 차이입니다. 실제적으로. 뭐 수위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카르다노, 뭐 다른 것들 오히려 이 리플은 유출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입을 재개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총 보유량이 6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결국 60만 개를 찍네요. 60만 개. 59만 개까지 이제 갔다가 결국에는 꾸역꾸역 다 채웠어요. 60만 개까지. 앞으로 도대체 얼마나 더 매수를 할 것인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정말 무시하게 사들이고 있어요. 스트래티지 도대체 자금을 어디서 이렇게 다 끌어오는지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사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한 주만 이제 잠깐 스톱을 했고 거의 매주 최근에는 매주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어요. 지금 보유하는 양만 60만 1,550개입니다. 요정 매입 금액은 428억 7천만 달러, 평균 매입가는 7만 1,268달러. 지금 12만 달러 정도에 해당되니까 비트코인이 얼마나 수익이 크게 났는지 아시겠죠? 말도 안 되는 자산 가치입니다. 지금 자산 가치로만 101조 원이에요.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만 101조 원. 정말 엄청납니다. 자, 앤서니 폼플리아노 비트코인 월가의 최대 쇼로 급상했다. 월가 중심에서 이제 새로운 주목을 지금 비트코인이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앤서니 폼플리아노는 이제 비트코인이 월가의 가장 큰 쇼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를 이끄는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월가의 완전한 관심이 이제 비트코인에 쏠리고 있고, 그다음 ETF로의 유입된 자금과 그리고 옵션 만기 후 하락 압력이 해소가 됐고 숏셀러 정리 및 가격 발견 단계 진입 등 이 세 가지 요인을 꼽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ETF 유입이 가장 눈에 띄죠. 최근에 ETF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그만큼 자금 유입도 컸습니다. 자, 반 비트코인 입장을 밝힌 뱅가드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최대 주주가 됐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거 되게 재미있는 기사거든요. 여러분들 보면 되게 웃기실 거예요. 이게 뱅가드라는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있어요. 블랙록하고 이제 거의 맞짱 뜨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회의적으로 평가했던 과거 주장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제 최대 주주예요. 그것도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 최근에 암호화폐를 투기적 자산으로 간주하면서 장기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수 없다라는 입장을 이제 내비쳤는데 뱅가드는 2천만 주 이상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보유하면서 전체 클래스 A 주식의 약 8%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뱅가드는 암호화폐를 엄청나게 싫어한 이제 회사예요.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인데 암호화폐는 투기적 자산이라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수 없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뱅가드라는 회사의 핵심은 결국엔 인덱스 펀드가 주요 전략이거든요.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제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됨으로써 이 인덱스 펀드 안에 인덱스 펀드를 이제 구성하려면 결국엔 나스닥에 100에 들어가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인덱스 펀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를 거부하는 이 투자자들도 결국에는 암호화폐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그만큼 계속 확장이 되어 가면서 이제 비주류에서 주류로 넘어가는 양상이라는 거예요. 주류. 완전히 이 외곽 지역에 있다가 이게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 전통 투자자들, 자산 운용사들도 일부의 자산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시장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 기사도 똑같이 연결이 돼요. JP모건 월가 8월 전에 결국 관세 낮출 것, 요거 넘어가고, 이 JP모건 체이스 회장, 제이미 다이먼, 이 사람도 월가의 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이제 회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디스를 했었던 사람이고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사기라고도 했던 사람입니다. 애완용 장난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비하를 했었어요. 비트코인은.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말이 좀 달라지면서 담배를 피워도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흡연할 권리를 옹호한다. 그러니까 나쁜 줄 알지만 그걸 뭐 자기 자유대로 흡연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말리겠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비트코인이지만 담배 같은 거지만 투자를 한다는데 투자자들이 한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말리겠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예 사기라고 해서 이제 안 된다고 해놓고 이 말이 살짝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제 수준으로 메인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싫어하는 사람,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고 있다. 왜? 비트코인의 시장이 그만큼 이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더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이제 성장을 할지도 너무나 주목이 되고 있고 아까 코인베이스도 S&P 500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걸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시가총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면서 중심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 앞으로 정말 이제 베스트 뭐 10까지도 들어갈 가능성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성장세 아주 재미있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들어주셔서